자, 우리 2025년부터 구급 영어 시험이 기조가 변환된다는 발표가 됐어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2023년도 말쯤에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한번 공개가 됐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2차 문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시험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실 거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서 우리 앞으로 시험이 어떻게 바뀔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 정도로 예시가 나왔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한번 쭉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025년도부터 구급의 기조가 바뀌는 거죠. 문제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문제 출제의 기조가 바뀐다는 건 흐름이 바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8월 5일날 공개한 거니까 총 공개된 문제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럼 20문제, 20문제씩 공개됐으니까 총 40문제가 공개가 됐겠죠. 해서 자, 이거는 1차 분석. 1차로 앞으로 구급 공무원 시험의 영어가 이런 방식으로 바뀔 겁니다 라고 문제가 공개가 됐던 걸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예요. 일단은 이 자료 보시기 전에 일단 인사혁신처에서 내는 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이전에 우리 단순 암기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단순 암기 말고 여러분들이 영어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다. 너무 작거나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은 좀 배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으로 만들겠다. 또한 쓸데없는 학술적인 내용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황, 업무 관련성 혹은 현장 관련성에 관련된 지문들을 많이 출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 계속 공무원 시험만 보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만 출제하다 보니까 다른 시험과는 좀 관련 없이 왜 우리 영어 시험, 뭐 토익 시험도 있고 토플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시험들과는 좀 관계없이 갈라파고스화 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갈라파고스화 된다는 건 다른 데랑 교리 없이 너무 독자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시험을 여러분들이 다른 시험과도 여기서 다른 시험이라는 건 토익이나 탭스처럼 많이 보는 시험과 비슷한 유형으로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평가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보통 오해를 하세요.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그래. 막 암기를 줄이고 그죠? 암기를 줄인다 그랬잖아. 암기를 줄이고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언어들을 본다고 내용들을 본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언뜻 오해를 하십니다. 쉬워지겠다. 그죠? 쉬워지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조가 변할 뿐이지 시험은 더 쉬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쉬워진다고 해도 문제는 어차피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입니다. 그죠? 내가 60점 맞고도 합격할 수 있는 거야. 왜? 나머지가 다 59점 맞았으면.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일단 꽈락을 넘긴 상태에서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는 게 중요하니까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그다지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착각하시면서 영어 좀 쉬워지니까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때 생각하시면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쉬워지면 제가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점수를 딱 맞아놓고 그 다음에 쉬워졌으니까 시간이 좀 덜 들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것들을 다른 시간에 투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영어 공부든 다른 공부든 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쉬워진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쉬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더 쉬워지지 않습니다. 쉬워지지 않을 뿐더러 쉬워진다고 해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노력을 더 해주셔야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그러면 1차에서 요 정도로 나섰습니다. 됐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긴 할 텐데 그것도 보면서 따라오세요. 봐봐. 어휘 문제를 잘 봐야 돼. 빈칸 채우기 형태로만 냈습니다. 됐죠? 자, 잘 보세요.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기면 몇 차입니까? 2차입니다. 됐지? 그럼 여기서 판단은 뭐냐면 1차랑 2차랑 문제 배분과 문제 형식은 거의 100% 똑같았어요. 거의 100%, 엄밀히 말하면 한 90% 정도 똑같았습니다만 100%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앞으로 이 문제 형태와 이 문제의
문항수는 유지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지? 막상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1차 공개를 이렇게 문제를 했어. 봐봐. 1차, 2차 왔다 갔다 할게요. 1차에서 어휘 문제는 빈칸 채우기로 두 문제를 냈어요. 그지? 그리고 2차 공개 문제에서도 어휘 문제를 빈칸 채우기로 두 문제 냈습니다. 그죠? 그럼 실제 시험 보는데 다르게 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자, 1차건 2차건 어휘 문제는 빈칸 채우기 문제로 두 문제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유형별로 더 들어가면서 얘기를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 생각이 드셔야 되는 게 이거야. 이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셨냐면 어휘 문제는 동의어 찾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셨어요. 그죠? 동의어도 계속 외웠잖아. 밑줄 쳐놓고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있는 단어를 고르시오. 이거 났었잖아. 근데 동의어 문제가 사라졌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됐지? 그러면 여기서 뭘 물어보느냐? 이거잖아. 단순 암기를 벗어나서. 그죠? 동의어는 단순 암기잖아. 단순 암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뭐 영어 실력을 판단해야 되니까 문맥 속에서 문장을 단어를 추론해내는 문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좀만 더 가죠. 자, 이런 단어들이 나왔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 단어를 보셔야 돼요. 이런 단어야. 한번 더 갈게요. 2차도 마찬가지야. 요 정도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많이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보통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이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지? 그래서 공무원 영어 시험이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공무원 어휘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동의어 중심이었으니까 동의어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 또한 그 전에 어휘들은 굉장히 어려운 어휘들이 많았는데 기출문제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어려운 어휘들을 많이 외우셔야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만 가죠. 좀만 더 가죠. 자, 그 다음 문법인데 자, 문법도 봐봐. 빈칸 채우기 한 문제, 그 다음 틀린 부분, 밑줄 쳐놓고 틀린 부분 고르기가 두 문제가 1차에 나왔었습니다. 그죠? 돌아갈게요. 마찬가지야. 문법인데 빈칸 채우기 한 문제랑 틀린 부분 고르기 밑줄 쳐놓고 밑줄 친 부분 중에서 틀린 거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두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똑같죠? 그죠? 그러면 저것들도 마찬가지야. 봐봐. 이전에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면 무슨 문제들이 등장했었냐면 영작 문제 같은 문법 문제가 등장했었어요. 한국어 쭉 써놓고 다음 한국어를 제대로 옮긴 것은 이런 거. 그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밑줄도 없고 빈칸도 없이 다음 중 문법적으로 알맞은 문장 고르세요. 1번, 2번, 3번, 4번. 다음 중 문법적으로 틀린 거 고르세요. 1번, 2번, 3번, 4번. 우리 어디서 많이 보는 거냐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나 모의고사 볼 때 보던 문제의 형태들, 그죠? 그런 형태들이 없어지고 이제 토익이나 탭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빈칸 채우기 문법이나 아니면 밑줄 쳐놓고 틀린 부분을 골라달라는 문법 문제가 기본적으로 등장하고 1차, 2차 두 개 다 한 문제, 두 문제 합쳐서 세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기조가 유지될 거고 또 하나 보시면 그전에는 영어 선생님들 당황하는 문법 문제가 가끔 튀어나왔어. 영어 선생님들도 수업하다 보면 이런 건 영어 문장을 읽거나 이해하거나 말하거나 듣는데 하등 필요 없는 문법 이런 거 있잖아. 말 그대로 문법을 위한 문법 문제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 것들도 시험에 등장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수업을 해야 됐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그런 데서 오히려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작은 지역적인 문제들을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자, 출제된 것들을 좀 이따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문제들을 보면 그런 너무 작고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은 좀 배제를 하고 기본적인 문법들을 물어보는데 조심하실 건 여기서 기본적인 것이라고 해서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쉬운 문제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너무 지엽적인 건 빼놨다. 그러면 공부의 양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공부하는 부분만큼 출제 가능한 부분만큼은 심도 있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 확실히 공부를 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됐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출제됐다는 건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계속 가죠.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 다음에
생활영어 문제입니다. 생활영어라는 건 보통 대화체를 얘기하는 거죠.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빈칸을 뚫어놓고 어떻게 얘기해야 B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올바른 것일까라는 빈칸 채우기 생활영어 문제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라는 생활영어, 다시 말하면 대화체 문제들이 이건 이전부터 계속해서 등장을 했었고요. 이전에도 한 두 문제 정도 등장을 했었고 우리 1차도 생활영어 빈칸 형태로 두 문제 넘겨갈게요. 2차도 생활영어 빈칸으로 두 문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생활영어는 대화체로서 몇 문제가 두 문제 정도가 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죠. 이건 이전과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공부하신 분들도 생활영어는 보통 자동적으로 맞추고 넘어가는 문제, 맞추라고 주는 문제들로 나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는 무슨 여행 갔을 때의 상황이나 뭐 공항 상황이나 전화 상황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화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일상생활이라기보다는 업무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대화 이야기가 주로 등장을 할 겁니다. 됐죠? 요 변화 형태도 제가 나중에 이거 지나가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하고 있어야만 공부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맞죠? 어쨌든 생활영어 빈칸 채우기 형태로 두 문제가 등장을 할 겁니다. 또 가죠? 그 다음에 독해 문제가 등장을 할 겁니다. 독해 유형들은 보통 요 정도의 유형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죠?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차에 세 문제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잘 봐. 넘길게요. 독해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2차에도 세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똑같네. 그죠? 1, 2차가 똑같아. 앞으로 그렇게 내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됐나? 어쨌든 다음 글의 내용을 읽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인데 잘 봐. 이전에는 여전히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거 있냐면 무슨 이 작가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됐죠? 이 문학가의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우리 보통 수능 형태로 많이 보는 내용 일제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뭐가 나올 거냐면 기업의 안내문이나 우리 기업이 이런 일을 앞으로 할 겁니다. 아니면 기업의 광고문이나 우리 기업에서 이런 일을 하고 이건 참 좋은 겁니다. 와 같은 형태의 실용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거기서 많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업무 관련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도 그러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됐어요? 해서 앞으로는 특히 내용일지는 어디서 주로 나올 거다? 실용문에서 주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좀만 더 가볼게요. 자, 그다음 문맥의 어휘 판단인데 이게 새로 출제된 거예요. 새로 그 전에 공무원 시험엔 거의 없던 유형입니다. 아주 예전에 있었는데 한 10년만 딱 뜯고 잘라놓고 보면 10년 동안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요 문제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독해가 이렇게 있고 독해 중간에 단어 하나에 밑줄 쳐 있고 이 밑줄 친 단어와 가장 비슷한 의미로 고르세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엄밀히 말하면 어휘 문제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밑줄 쳐 있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건 무슨 문제에 가깝다? 동의어 문제에 가장 가까운 거죠. 그죠? 근데 그냥 한 문장 찍 써 있고 동의어를 고르는 게 아니라 어디 속에 숨어 있으니까 독해 속에 문맥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나마 문맥 속에서 바라보란 이야기고 토플 시험이나 탭스 시험에 주로 등장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풀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독해 있는데 독해 지문 하나 있고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1번 물어보고 2번에는 밑줄 친 것과 비슷한 의미를 고르세요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수능에도 등장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데 봐봐. 과거에 어휘 시험에 아주 짧은 한 문장에 한 문장 중에 있는 단어에 밑줄 쳐놓고 동의어 골라라 라는 문제가 등장했다라면 이제는 독해에서 긴 지문 중에 밑줄 쳐놓고 이 밑줄 친 단어와 가장 비슷한 의미를 고르시오라는 문제, 다시 말하면 동의어 문제가 독해 파트로 바뀌었습니다. 맞나? 일단 여기까지 좀 보시고 한 문제 등장했습니다. 살짝 넘어가 볼까요? 문맥 어휘 판단 한 문제 똑같네. 1, 2차 똑같았어요. 그죠? 자, 갑니다. 더. 그 다음 다음 글의 주제를 고르세요, 제목을 고르세요, 요지를 고르세요, 혹은 다음 글의 목적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 다 같은 형태의 문제들인데 몇 문제 등장했다? 4문제 등장했었습니다. 이것들은 많이 익숙하신 내용 더 가죠? 마찬가지로 주제, 제목, 요지, 목적 4문제 똑같습니다. 그죠?
2차 시험 공개했다고 2차 보면 안 돼. 1차, 2차 두 개 공개했으니까 1차, 2차 두 개를 같이 비교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겠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 수업을 제가 마련을 한 거야. 단순히 그냥 문제 풀어드리는 건 말고 그건 좀 이따 해드릴 거야. 요 다음 강의 해드릴 건데 일단 1차, 2차 두 개가 공개됐잖아. 그러면 두 개 다 보고 그죠?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하는 목적은 얜 이렇고 얜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했구나라고 예상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됐지?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볼 때 이게 똑같았으면 그지? 우리 다음에 나올 시험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형태, 비슷한 구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됐어? 일단 거기까지. 자, 그다음 무관한 문장 고르기. 한 문제. 문장 삽입. 다음 문장에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은. 한 문제. 순서 고르기. 한 문제. 요거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수능 형태. 그리고 빈칸 채우기 두 문제. 요렇게까지. 우리 수능에서 맨날 풀던 거. 선생님 수능 안 봤는데 그럼 제가 어쩔 수 없고. 그지? 수능 형태에서 어쨌든 모의고사 보셨을 거니까 모의고사 볼 때마다 맨날 나오는 거.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장 삽입, 순서 고르기, 빈칸 채우기. 이거 실제로 이 순서도 수능 모의고사 형태랑 똑같아요. 수능 형태랑 똑같고 실제로 우리 시험에도 나올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잘 봐야 돼. 자, 요기 한 4개. 주제 제목 요지까지는 뭐가 많이 등장할 거냐면 실용문. 여전히 실용문이라는 건 기업이나 실제 우리가 업무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제시문들. 근데 요 4개는 실용문보다는 뭐가 나오냐면 학술적 내용, 학문적 내용, 뭐 심리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든가 경제학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든가 아니면 일상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나 특히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건 환경 문제나 아니면 인간의 사회성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학술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됐죠? 요걸 다른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특히 공무원 시험을 계속 준비해 왔던 학생들의 입장이라면 요 4가지 유형은 기존 유형과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기존 유형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왔어서 앞으로 똑같이 나와. 근데 요 유형들은 기존 유형과는 좀 다르게 그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혹은 실제 업무를 보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실용문들 위주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뒤에도 드리겠습니다만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야? 얘는 예전에 공부 우리 거의 다루지 않았었어. 얘 위주로 주로 다뤄갖고 제가 수업할 때 맨날 배경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야 돼. 심리학에 대한 내용도 얘기 드리고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서구 문화권의 기본적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이런 배경 지식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응? 근데 얘네들은 이것도 나오지만 요것도 나와. 문항수가 줄어드는데 그래도 이거 공부 안 할 수 있어? 공부 안 할 수가 없잖아. 문항수가 줄어들면 더 짜증나는 거야. 봐봐. 내가 학술적인 내용을 쫙 머릿속에 집어넣고 배경 지식을 다 챙겼고 여기에 대한 독해를 계속 많이 연습을 했어. 그지? 근데 자 이전처럼 10문제가 다 학술적인 내용으로 나온대. 그럼 내가 배운 걸 10개 다 써먹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는 몇 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야.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되고 여기에 플러스 얘까지 더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된다고. 쉬워지지 않아 절대로. 오히려 공부 양은 혹은 봐야 되는 문장의 형태나 문장의 종류의 양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됐죠? 어쨌든 지금은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졌다. 그 얘기 더 뒤에 가서 하고 가죠. 무관한 문장 하나, 문장 삽입 하나, 순서 고르기 하나, 빈칸 채우기 2개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몇 퍼센트? 100% 일치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1차에 공개됐던 문제 유형과 2차에 공개됐던 문제의 유형, 그 다음에 문항수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똑같이 일치하겠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 똑같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물론 한두 개 차이점 항상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기조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표에 못 나타난 게 있어요. 뭐가 못 나타내냐면 봐봐. 1차 봤어. 그래. 1차 봤어. 이런 형태로 나왔어. 오케이. 그럼 끝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1차에 비해서 2차가 더 어려워졌어요. 여기서 어려워졌다는 건 어휘의 우리가 독해에 나오는 어휘의 수준이나 혹은 문법에서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2차가 분명히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뭘 뜻하는 걸까?
문제 내시는 분들이 그냥 문제를 막 낼까요? 아니죠. 문제를 냈어. 그 다음에 합격자들, 최근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도 봅니다. 모의고사를 몇 명까지 봤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나오기는, 자, 문제를 냈잖아. 교수님들 이렇게 불러놓고 문제를 냈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최근에 합격한 학생들 위주로 나눠주고 한번 시험 봐보세요. 몇 점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야. 모의고사 보겠죠. 그지? 근데 1차보다 2차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1차의 시험이 좀 쉬웠다는 얘기야. 그래서 점수가 다 평균적으로 높았던 거야. 더더군다나 어쩔 수 없이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시험 문제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기본적인 실력이 있으신 분들일까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지? 근데 1차보다 2차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좀 더 어려워졌다? 그럼 앞으로 어느 형태에도 맞추겠다? 2차에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죠. 2차의 난이도에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죠. 1차에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항수와 문제 유형과 문제의 구성은 똑같이 유지하되 난이도만 높아졌잖아. 앞으로도 2차 시험에 맞출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좀 더 하죠.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자. 자, 유형별. 그래. 유형별로 한번 봐보자. 유형별로 보는데 봐봐. 비포는 이게 뭡니까? 2000. 현재까지 2024년도까지의 공무원 시험. 됐지? 애프터는 이제 2025년도부터 기조가 변화되는 공무원 시험. 물론 공개된 문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죠? 자, 유형입니다. 어휘 문제에서는 밑줄 쳐놓고 동의어 물어보는 문제. 맞지? 혹은 빈칸을 통해서 유추해내는 문제. 근데 뭐가 더 비중이 높았냐면 동의어 문제가 비중이 더 높았어요. 동의어 4문제, 빈칸 1문제, 아니면 동의어 3문제, 빈칸 2문제 요 정도로 등장하는 게 기본적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없어졌습니까? 동의어가 사라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빈칸만 남았죠. 됐죠? 이건 뭘 뜻하는 거라고? 단수 남기 이제 안 보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지? 그러면 더 쉬워집니까? 아니요. 더 어려워집니다. 왜? 문맥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문항수로 따지면 보통 4문제에서 5문제가 등장했었는데 앞으로는 2문제가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난이도는 물론 난이도는 주관적인 판단이요.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판단을 한 거야. 자, 난이도 한 4개 정도, 별 4개 정도. 왜? 많이 외워야 되니까. 그지? 그리고 단어 외우는 게 힘드니까 보통 4개, 5개 정도 됩니다. 근데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변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단어 외워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어차피 단어 외워야 되는 건 똑같아. 그지? 동의어라는 유형 자체가 없어질 뿐이지 단어 외워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개 혹은 3개 반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너무 어렵거나 그죠? 원어민들 잘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학술적인 용어로 쓰이는 단어들. 그런 단어보다는 원어민들이 많이 보는 일상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문제는 원어민들도 모르는 단어이든 아니면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단어이든 간에 내가 모르면 외워야 되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렇잖아. 여러분들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단어 많이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따라서 난이도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유리하실 거예요. 이때 포인트 하나는 특히 어휘 문제를 보실 때는 이제 과거의 공무원 어휘집, 특히 동의어 중심으로 돼 있는 건 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지? 뭘 보시는 게 좋냐면 일단 독해를 하면서 독해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챙겨 가셔야 되고, 그죠? 또 하나 제가 계속 자료를 통해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생활 영어에서 많이 쓰는 것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들을 단어 위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걔네들은 제가 독해 자료집을 새로 내면서 자료도 만들어서 같이 우리 공부할 자료들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조만간 밑으로 가죠. 그 다음 내용은 무작위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상생활 어휘든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어휘든 아니면 학문적인 용어든 그지? 아니면 비즈니스에 관련된 용어든 업무 관련된 용어든 뭐든지 다 출제하시는 분들이 내고 싶은 거 아무거나 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일상생활 그리고
업무 관련성. 거꾸로 하면 뭐가 빠진다? 학술적인 내용들이 좀 빠지고 우리 실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용어들 위주로 혹은 업무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죠? 합격해서 서울시청 아니면 뭐 구청에 들어갔어. 그럴 수 있죠. 구청에 들어갔는데 어디 외국 어디랑 무슨 협업을 한대. 그죠? 그럼 나보고 하라는 거야. 그러면 메일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 외국 사람이랑. 그잖아. 우리 자매결혼 같은 거 많이 맺는단 말이야. 그지?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아, 그러면 번역기를 돌리면 되겠다. 실제 업무상에선 그러시면 돼요. 하지만 시험지에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단어들을 많이 물어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료는 뭐가 될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주 조만간 제가 요거 2개, 1차, 2차 나온 거 보고 앞으로 이런 단어가 나올 거다라고 머릿속에 새겨놔서 지금 교재를 작업 중이니까 그 교재를 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을 아주 조만간 만들 겁니다.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어휘 얘기 간단히 드렸어요. 더 가죠. 문법 문제의 변화. 가죠. 봐봐. 원래 유형이 밑줄 쳐놓고 틀린 부분 고르란 문제도 있었고 빈칸 채우기 문법도 있었고 한글 써는 영작 문제도 있었고 자 다음 중에서 올바른 문장 고르세요. 틀린 문장 고르세요라는 문장 여러 가지 유형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딱 빈칸, 밑줄 2가지 형태. 이것도 빈칸 하나, 밑줄 2개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형은 단순화됐습니다. 됐죠? 됐죠? 일단 여기까지. 보통 문항수도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요거 1문제, 요거 2문제니까 합쳐서 몇 문제? 3문제로 통일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밑으로 가죠? 난이도입니다. 좀 높았습니다. 이유는 일상적인 것들 우리가 많이 보는 거 뭐 관계대명사니 뭐 수동태니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물어봤습니다만 되게 지엽적인 거 문법책에서 어딘지도 잘 모르겠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가끔씩 한 문제씩 툭툭 튀어나와서 수험생 여러분들을 괴롭혔고 그럼 수험생 여러분들만 괴롭나? 아니야. 선생님들도 굉장히 괴로워요. 이거 한 10년간 안 나와서 요 사항이 그래서 수업 내용에서 과감히 뺐어. 그래 앞으로 안 나올 거야. 근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럼 다음에 또 가. 그럼 강의 내용도 길어지고 여러분들도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꽤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질 겁니다. 따라서 한 3개 정도로 줄어들긴 할 겁니다. 문법은 조금은 쉬워질 거예요. 그지?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남들보다 하나 더 맞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쉬워진다는 건 봐봐. 문법 자체가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쉬워지는 거야? 공부할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쉬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필요 없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쳐내도 되는 거니까. 됐지? 해서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은 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그 나오는 범위는 심도 있게 공부를 쭉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공부하셔도 별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좀만 더 갈까요? 그 다음 핵심적인 내용과 지엽적인 내용이 2개 다 나왔었는데 이제는 무슨 얘기만? 핵심 내용만 거꾸로 얘기하면 지엽적인 내용은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도 단순화됐기 때문에 유형별로 접근하는 법도 좀 더 편해질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을 다 봐야 되잖아. 근데 그 유형들이 단순화됐기 때문에 문법 문제 유형도 조금은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자, 생활영어입니다. 이건 간단히 넘어갈게요. 생활영어입니다. 빈칸 채우기 생활영어 문제가 등장했었고 2문제 나왔었어요. 똑같이 빈칸 채우기로 2문제 등장을 할 겁니다. 난이도는 하나, 난이도는 하나. 그죠? 생활영어 그냥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하는 거 내용 파악해서 가장 그럴싸한 거 갖다 구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생활영어는 이쪽이 더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생활영어라고는 하지만 뭘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냐면 원어민들이 주로 쓰는 관용 표현들이 있죠. 그죠? 잠깐 한번 볼까? raincheck. raincheck이 무슨 뜻이에요? take가 있을까? take a raincheck. 하면 저거 무슨 뜻이냐면 뒤로 미루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관용 표현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자, 업무 관련성이 있는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로 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워진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대화 형식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또 봐봐. 여전히 대화 형식인데 이때 메신저 형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메신저 형식이니까 어떻게 돼 있겠어요? 쉽게 카톡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카톡 생각하시면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 사진 있고.
그러면 대답하고 말하고 대답하고 그죠? 우리 카톡 형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형태. 그 형태를 가져왔을 뿐 이미지만 그럴 뿐 기본적으로 A하고 B가 대화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은 나올 거다라고 나중에 실제 문제 풀 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그 문맥의 흐름을 보는 문제, 생활 영어 문제 똑같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림만 바뀌었을 뿐 기본적인 건 똑같다. 그래서 이것들은 계속 문제만 풀어보시면 별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더 가죠. 자, 그다음 마지막이요. 독해입니다. 독해 좀 복잡해.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래. 잘 보셔야 돼요. 이 표를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봐봐. 다음 글에 주제, 제목, 요지,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과거 시험에서는 뭐 적으면 2문제, 많으면 4문제 정도가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똑같이 주제, 제목, 요지,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1차건, 2차건 다 몇 문제가 등장했었다? 4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됐지? 이때 빠져있는 건 뭐냐면 업무 관련 내용. 뭐가 바뀌었다? 글의 종류가 바뀔 거예요. 글의 종류가 바뀐다. 여기서는 무슨 내용? 학문적인 내용. 그죠? 아니면 환경 내용. 환경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학문적인 내용이나 환경 얘기 같은 이런 시사적인 내용이 빠지고 무슨 내용들? 업무 관련성 내용. 우리 회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실제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혹은 우리 지자체가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요일 날 이렇게 할 거고 무슨 요일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뭘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와 같은 공고문이나 안내문 같은 실용문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할 겁니다. 그죠? 그다음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2문제에서 4문제까지 왔다 갔다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차, 2차 다 몇 문제? 3문제가 등장했었고 싹 다 뭐가 등장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실용문이라고 표현할게요. 실용문의 글의 종류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우리 지자체에서 행사를 하려고 해. 그걸 쓰는 거야. 우리 행사가 우리 지자체에서 이번 가을을 맞아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언제고 그다음에 뭐 참가 대상은 이렇고 쭉 써놓은 다음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요금이 얼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그죠?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잘 봐. 문맥 속에서 어휘 고르는 문제가 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문맥 속에서 어휘 고르는 문제가 이전 특히 한 1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아예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새롭게 생기는 문제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 동의어 문제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됐지? 잘 봐야 돼. 여기서 일로 넘어가기 전에 꼭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보셔야 되냐면 이전에는 10년 동안은 독해 지문 하나에 한 문제. 독해 지문 하나에 한 문제였어. 근데 이제는 독해 지문 하나에 2문제. 독해 지문 써 있고 다음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리고 미술적인 단어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독해 하나 써 있고 다음 글의 주제를 고르시오. 그 다음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능으로 따지면 제일 뒤에 있는 장문 독해 있죠. 장문, 긴 거. 그죠? 문제 2개나 혹은 3개 달려있는 거. 그지? 그 형태 중에서 자 장문 2문제 달려있는 형태의 문제들로도 계속해서 등장을 할 겁니다. 그것도 차이점이에요. 그지? 지문 하나당 문제 하나의 시스템에서 뭐로 바뀐다? 지문 하나당 문제가 2개 달려있는 게 2문제 정도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들었으면서 선생님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가 지문 하나에 문제 2개 나와 있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게 2문제에서 많으면 3문제 정도까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가 아니야. 그러면 이건 좀 편해지는 거야. 시간이 더 길어질까 짧아질까? 짧아지겠죠. 긴 지문을 2개 다 읽을 필요는 없잖아. 한 지문만 보고 1번, 2번 2개 번호가 달려있으면 지문 하나당 문제 2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시간상 여유는 조금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문은 몇 개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2개 정도 줄어드는 거야. 읽어야 되는 지문이 2개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독해 지문은 줄어든다. 한 2개 정도. 그 다음 순서 고르기 하나, 무관한 문장 하나, 문장의 위치 하나, 그 다음 빈칸 2문제에서 4문제 등장했었는데 앞으로는 하나, 2개로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등장을 할 거고 이것들은 여러분들 수능에서 많이 봤던 형태의 문제 그 형태 그대로 등장을 할 겁니다. 이전에 수능이 아니라
이전에 수능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공무원 시험 봤던 형태 그대로 똑같이 나올 겁니다. 됐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봐봐. 아예 바뀌었어. 아예 학문적 내용이 아예 그냥 업무 관련 내용으로만 나온대. 그럼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학문적 내용만 나왔다가 과거에는 이제는 학문적 내용도 나오고 업무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두 개 다 나와. 특히 요 밑에 있는 얘네는 학문적인 내용들 혹은 시사적인 내용들. 여기들은 무슨 얘기로 실용문 중심으로 등장할 거니까 오히려 늘어난 거야. 이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 바뀌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바뀌면 오케이 얘 맞추면 되는데 바뀐 게 아니라 추가된 거라니까. 그래서 난이도 한 3개. 근데 난이도 늘어난 거라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리고 나서 문항수는 한 10문제였는데 문항수는 13문제로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뭐가 줄어든 거야? 문법과 어휘가 줄어든 거야. 아까 생각해봐. 어휘 몇 문제였어 원래? 어휘 문제가 4-5문제였잖아. 근데 몇 문제? 2문제. 그렇잖아. 그럼 2-3문제 줄어든 거잖아. 그리고 문법도 4-5문제에서 몇 문제? 3문제나 1문제 정도 줄어든 거잖아. 됐어? 그 줄어든 게 어디로 늘어난 겁니까? 독해로 늘어난 거야. 그러면 봐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독해의 변화 여기 안 써 있는 게 요 시스템에서는 한 지문당 문제 하나씩 나왔었다. 근데 여기서는 요 시스템에서는 여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문제 하나, 지문 하나당 본문 하나당 문제가 2개가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등장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잖아. 그러면 문항수가 줄어드는구나. 아니요. 똑같죠. 지문수는. 왜냐하면 10문항이 한 지문당 문제 하나씩 있었는데 이제는 13문제가 나오고 이 중에서 2문제 달려있는 게 한 2개 정도 있으니까 지문수는 똑같이 되겠네요. 그죠? 짜증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총정리 좀 하죠. 우리 어휘 공부해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 봐야잖아. 어휘 문제가 나오잖아. 어휘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앞으로 2025년도의 시험부터는 앞으로 가서 보죠. 오케이. 자, 깨끗하게 다 지울게요. 2025년도의 시험 문제부터는 빈칸으로 2문제 정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빈칸이란 말에 집중하셔야 돼요. 빈칸으로 2문제 등장한다는 건 무슨 뜻이다? 동의어 암기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문맥을 추론해야 된다. 다시 한번. 동의어는 밑줄친 단어를 내가 아는 단어야. 그러면 그것만 보고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내가 밑줄친 단어 알아. 무슨 뜻인지 알아. 그리고 1, 2, 3, 4 선택지에서도 그 똑같은 뜻이 있어. 그러면 지문을 읽지 않더라도 그거 하나만 보고 답이 나오잖아. 암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지문을 읽고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우시되 너무 어려운 단어 말고 우리 일상생활과 업무 관련된 단어들 위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 이 단어들에 대한 정리는 제가 조만간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를 더 추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기자. 문법 문제는 변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정도 변화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 변화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엽적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할 거야? 봐봐. 너무 지엽적인 문제, 너무 작은 문제들은 배제하겠대. 근데 이게 너무 작거나 너무 지엽적인지 판단을 누가 할 거냐고. 문제 내시는 분이 할 거 아니야. 이분이 내시기에 이건 지엽적이지 않아. 이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 이거 지엽적인데 왜 내셨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지?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이전 방식 그대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 하나, 문제 유형들은 좀 단순화됐기 때문에 단순화된 유형으로 공부하시는 게 좀 맞겠습니다. 그래서 전 영장 문제가 좀 이상했는데 이제 영장 문제는 안 보셔도 됩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영장 문제를 안 봐도 되는데 보면 나쁘다는 아니에요. 보면서 문법적인 내용을 계속 체크하시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실력 키우시는 데는. 그래도 문제 유형만 좀 신경 쓰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그다음 갈게요. 자, 생활영어는 말씀드릴 거 없어요. 그냥 가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 중요하지 않고 업무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이것도 자료에 같이 등장을 할 겁니다. 제가 조만간에 다시 만들 수업에서. 자, 그다음 독해도 마찬가지인데 독해는 변화 형태 없어. 특히 얘는 너무 지저분하다. 똑같은 거야. 그지? 얘는 똑같고 그럼 기존 방식 플러스야. 기존 방식을 없애면 안 돼. 기존에 공부하던 거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 그지? 그리고 뭐가 추가돼야 된다? 업무 관련된 실용문들을 보는 것들을 좀 늘려야만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뭘 만들 거냐면 문법은 기존 거 그대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지? 근데 독해 플러스 어휘 플러스 생활영어 에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얘네 관련된 교재만 다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그죠? 2025년도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문법은 그대로 가져가시되 요 수업은 따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선생님, 그럼 기존에 있던 건 안 들어도 되나? 아니라니까. 추가라니까. 추가 몇 번을 얘기해. 추가라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 정말 짜증나게도. 특히 독해의 양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거라고. 특히 1차, 2차를 봤을 때 1차 시험만 보고는 그렇게 안 어려웠거든. 1차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지문 자체가. 근데 2차에선 꽤 어려워졌어요.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라고? 모의고사 봤더니 변별력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난이도를 높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죠? 앞으로도 몇 차에 맞춰서 2차에 맞춰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지? 공부를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쉬운 거에 맞춰서 공부해야 되겠지? 이럴 순 없잖아. 쉬운 거에 맞춰서 공부할 순 없잖아. 그죠? 항상 공부할 때 안 좋은 상황, 고난이도를 상정해 두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 주셔야만 하는 거겠죠. 됐죠? 여기까지가 1차, 2차 합쳐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1차, 2차 어떻게 바뀌는지 꼭 신경 쓰시고 1차 공개, 2차 공개된 문제를 통해서 2025년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나 공부해야 되겠다. 그지? 근데 공부하면서 추가적인 사항들 혹은 꼭 봐야 되는 상황들은 제가 교재를 다시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그 수업도 꼭 들어주셔야만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차에 공개되었던 문제들을 실제로 풀어보면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등장했는지라고 간보는 그리고 미리 맛을 보는 시간들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2차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고 이번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